1장. 이제 제 인생은 제 이름으로 다시 쓸게요. 한서진은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며 말했다. 그 반지는 2년 전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졌던 것이다. 당시 모든 이들이 축복했다. 출판사 대표 아들과 결혼하다니 서진 씨 정말 복 받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반지는 축복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장미령은 서진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래. 그럼 도윤이도 그만두게 해야겠구나. 부부가 따로 움직이면 집안이 깨지는 법이니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간섭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권력 게임이었다.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한서진 당시 31살. 작은 출판사 미래출판의 에디터였다. 문학을 사랑했고 작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 여겼다. 어느 봄날 회사에 새로운 기획팀장이 부임했다. 강도윤이었다.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다.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한 권의 원고를 두고 자주 의견을 나눴다. 서진이 담당하던 신인 작가의 에세이집이었다. 이 문장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서진이 말하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당신 눈에는 모든 문장이 아름답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그들은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의 대화, 퇴근 후의 커피, 주말의 서점 나들이. 서진은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나요? 교제 6개월 만에 도윤이 청혼했다. 제 어머니께서도 서진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설렜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장미령 대표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진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든든하겠어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그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투. 서진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출판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축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출판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부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날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혼 첫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도윤과 서진은 샴페인을 나눠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서진은 행복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밤 11시 32분. 장미령이었다. 도윤아, 자고 있었니?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다.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회의가 있어. 신혼이라고 빠질 생각하지 마. 시댁 식구도 회사 가족이야. 서진 씨도 당연히 나와야 하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신혼여행 가기로. 신혼여행? 그건 다음 주로 미뤄.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서진 씨, 듣고 있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회사 일도 가족 일로 알아야 해.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한 번만 참아줘요. 어머니가 원래 일에 열정적이셔서.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골아떨어진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회사가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 일주일만 참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신혼 첫날인데 출근했네. 역시 대표님 며느리는 다르네. 장미령이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긴급한 것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에 해도 될 만한 통상적인 보고였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확인하는. 회의가 끝나고 장미령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할 거야. 6시까지 와서 저녁 준비 좀 도와줘.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당연히 부엌일도 거들어야지. 네, 어머님. 서진은 웃으며 답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저녁 준비는 생각보다 고됐다. 장미령은 주방에 서 있는 서진에게 끊임없이 지시했다. 그렇게 썰면 모양이 안 나와. 다시 해. 국간장은 2스푼, 정확히 2스푼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도 못하나? 식사 자리에서는 더 심했다. 도윤의 아버지 강철수 전 부사장도 함께였다. 은퇴한 그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아내의 말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 서진 씨, 요즘 담당하는 원고는 뭐야? 장미령이 물었다. 신인 작가의 청춘 에세이집입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공감? 책이 팔려야 공감이지. 요즘 에세이 시장 알아? 레드오션이야. 그런 걸 왜 계약했어? 서진이 당황하며 답했다. 하지만 문학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다음부터는 나한테 먼저 보고하고 계약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도윤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회사에서도 저한테 좀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다. 어머니 원래 완벽주의자셔. 나한테도 엄격하거든. 조금만 참아줘. 곧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질 거라고. 서진은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출근하면 장미령은 서진을 대표실로 불렀다. 어제 제출한 보고서 봤어. 글맛이 없어. 내가 에디터라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떡해. 문장 하나하나를 빨간 펜으로 지적하며 다시 쓰게 했다. 동료 에디터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오직 서진만.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로 돌변했다. 도윤이 오늘 점심 먹었대? 당신이 도시락 싸줬어? 우리 아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제대로 못 챙기나? 주말에 시댁에 와. 청소 좀 도와줘야지. 회사에서의 평가가 집안 분위기를 좌우했다. 장미령이 회사에서 서진을 꾸짖으면 저녁 식사 자리는 냉랭해졌다. 반대로 서진이 좋은 성과를 내면 장미령은 만족스러워하며 역시 우리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서진은 점점 지쳐갔다. 며느리와 직원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 큰 기회가 왔다. 신인 작가 이소율. 28배 젊은 여성 작가였다. 그녀가 쓴 장편 소설 아무도 모를 이름은 현대 여성의 정체성을 다룬 작품이었다. 서진은 원고를 읽고 전율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할 이야기였다. 서진은 이소율과 계약을 진행했다. 편집회의에서 그 원고를 발표하며 말했다. 이 작품은 올해 문학상 후보에 오를 만한 퀄리티입니다. 우리 출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요. 동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장미령의 표정은 싸늘했다. 서진 씨, 이거 나한테 보고했어? 아, 그게.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더 보고해야지. 이 원고 내가 직접 검토할게. 회의 끝. 며칠 후 장미령은 서진을 불렀다. 이 원고 출간 불가야. 네. 왜요? 너무 무거워. 요즘 독자들은 가벼운 걸 원해. 이런 주제는 안 팔려. 하지만 문학적 가치가. 장미령이 차갑게 끊었다. 가치? 책이 안 팔리면 무슨 가치야? 계약 취소해.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미 작가와 계약을 진행한 상태였다. 어머님,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작가한테도 약속했고요. 그럼 내가 책임져. 손해나면 내 월급에서 깎을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이소율에게 전화했다. 작가님, 죄송하지만 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소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계약했잖아요. 제 첫 책인데.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건 이후 서진과 장미령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장미령은 회의 때마다 서진을 타겟으로 삼았다. 서진 씨는 왜 매번 실수를 해? 이래서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직원은 곤란하다니까.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어느 날 서진이 담당하던 또 다른 원고가 문제가 됐다. 베테랑 작가의 신작이었는데 장미령은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서진을 질책했다. 이게 뭐야? 촌스러워. 내가 디자인팀이랑 제대로 소통했어? 디자인팀과 여러 번 회의했습니다. 작가님도 만족하셨고요. 작가가 만족하면 뭐해? 독자가 안 사는데. 다시 해. 서진이 참다 못해 말했다. 어머님, 이건 출판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인쇄소에. 장미령이 책상을 탁 쳤다. 감히 시어머니 의견에 토를 달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래서 며느리를 직원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분수를 몰라. 당장 내 방으로 와. 서진은 붉어진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에 꽂혔다. 대표실에서 장미령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서진 씨, 요즘 내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회사에서도 문제고 집에서도 문제야. 우리 도윤이한테 제대로 밥이나 챙겨주고 있어?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도윤 씨도 이해해 주시고. 이해? 남편 챙기는 게 아내의 기본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대꾸하고 싶었지만 이곳은 직장이었다. 그리고 시댁이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만 하지 말고 실천해.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시댁에 와. 친척들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어. 당연히 넌 부엌 일 도와야지. 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도윤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회사에서도 저만 유독 혹독하게 대하시고 집에서도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좀 강하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기는 없어. 그냥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요? 저 지금 숨이 막혀요. 서진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곧 익숙해지실 거야. 언제까지요? 저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결혼 전에 꿈꿨던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책을 만들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다음 주 일요일. 서진은 시댁에 갔다. 도윤의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다. 15명이 넘는 식구들. 장미령은 서진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새댁이 음식 준비해야지. 고모님들, 이게 우리 며느리예요. 고모들이 서진을 훑어봤다. 키가 작네.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출판사 다닌다며? 돈은 얼마나 벌어? 서진은 부엌에서 5시간을 보냈다. 설거지, 음식 나르기, 과일 깎기. 친척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떠들었지만 서진만 부엌에 갇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서진은 탈진했다. 장미령이 다가와 말했다. 수고했어. 역시 며느리가 있으니 든든하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말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서진은 차창 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생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축 처진 어깨. 불과 1년 전에 밝았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나는 누구인가? 한서진인가, 강도윤의 아내인가, 장미령의 며느리인가, 미래출판의 직원인가? 답은 없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서진이 몰래 연락을 유지하던 이소율 작가가 다른 출판사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출판사는 미래출판의 경쟁사였다. 그리고 그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장미령은 분노했다. 서진 씨, 이게 뭐야? 내가 놓친 작가가 경쟁사에서 대박을 냈어. 어머님께서 출간을 거부하셨잖아요. 그래도 작가를 붙잡았어야지. 내 직무유기야. 제가 어떻게? 변명하지 마. 이번 달 보너스 삭감이야. 그리고 앞으로 신인 작가 담당 금지. 알았어? 서진은 무너졌다. 에디터로서의 자존심이, 꿈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서진은 사표를 썼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령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장미령은 피식 웃었다. 그래. 좋아. 근데 서진 씨, 하나 물어볼게. 퇴사하면 도윤이는 어떻게 돼? 그건 도윤 씨와 제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 우리 가족에서. 장미령이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서진 씨가 회사를 나가면 도윤이도 나가야지. 부부가 따로 움직이면 집안이 깨지는 법이니까. 서진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 너희 둘은 부부야. 부부는 운명 공동체지. 내가 이 회사를 배신하면 도윤이도 같이 책임져야 해. 우리 집안 규칙이야.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그럼 퇴사하지 말든가. 선택은 내 몫이야. 서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제가 퇴사하면 당신도 그만둬야 한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네. 이게 말이 돼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서진아,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참아달라고요? 저 이미 2년을 참았어요. 알아. 미안해. 근데 지금 내가 회사를 나가면 우리 생활이. 서진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서진은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힘들어. 무슨 일이야, 서진아? 서진은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진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조금만 참으면. 엄마도요? 엄마도 그렇게 말하세요? 서진아, 결혼이란 게 참고 사는 거야. 특히 여자는.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진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도윤의 미래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또 참기로 했다. 하지만 장미령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서진 씨, 이 보고서 뭐야? 초등학생이 쓴 것도 아니고. 서진 씨, 오늘 점심 우리 도윤이랑 먹었어? 안 먹었다고? 아내가 뭐 하는 거야?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 해야 하니까 와. 매일이 지옥이었다. 회사에서는 무능한 직원 취급을 받고 집에서는 무능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다. 서진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서진은 거울을 보다 울음을 터뜨렸다. 동료 에디터 박수진이 들어와 놀랐다. 서진아, 왜 그래? 수진아, 나 못 살겠어. 박수진은 서진을 껴안았다. 알아. 다들 알아. 대표님이 너한테 너무 심하다는 거. 그럼 왜 아무도 말 안 해줘? 서진아, 우린 직원이야. 대표님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서진은 깨달았다.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날 밤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결정하세요. 저냐 어머니냐? 도윤은 당황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 편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서진아, 우리 부부잖아. 어머니도 가족이고. 그럼 전 뭐예요? 저도 가족 아니에요? 도윤은 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답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도윤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장미령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진은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까? 결혼 전 그녀는 꿈이 있었다.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의미 있는 책을 만드는 것. 작지만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일 뿐이었다. 한서진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서진아, 왜 회사 안 나왔어? 어머니가 화나셨어. 어머니가 화나셨대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 걱정하는 건 저예요, 어머니예요? 당연히 너지. 근데 어머니도. 거기까지만 하세요.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당신 이혼하고 싶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이혼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서진아, 농담하는 거지.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이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절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머니 말씀 잘 듣는 며느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건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항상 참으라고만 했죠. 이게 사랑인가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서진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이혼할 건지 아니면 어머니와 거리를 둘 건지. 서진아,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이 나간 후 서진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오래전 좋아하던 소설을 꺼내 읽었다. 그 안에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품는 것이다. 서진은 그 문장을 읽으며 울었다. 자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날 밤 장미령이 직접 찾아왔다. 서진 씨, 오늘 무단결근이 뭐야? 서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태도가 아니라 제 의사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도윤이 책임질 줄 알아. 서진은 인터폰을 껐다. 장미령은 한참을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서진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것이 서진이 처음으로 한 저항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매일 전화하고 문자했지만 서진은 답하지 않았다. 그 일주일 동안 서진은 많은 생각을 했다.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처음 몇 달은 그랬다. 도윤과 함께 책을 읽고 주말에 전시회를 가고 소박하게 외식하던 시절. 하지만 장미령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알아. 내가 부족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고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했다. 도윤 씨,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변할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앞으로는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머뭇거렸다. 화내셨어. 근데 내가 끝까지 설득했어. 그래서요? 어머니가 생각해보시겠대.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겠다는 건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장미령 같은 사람이 쉽게 변할 리 없었다. 도윤 씨, 저 회사 그만둘래요. 응, 알아. 그만둬. 다른 출판사 알아볼게. 그게 아니에요. 출판계를 아예 떠날 거예요. 도윤이 놀랐다. 왜? 너 그 일 좋아하잖아. 좋아했죠.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하면 어머님 생각이 나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서진아. 그리고 당신하고도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잠시라도.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 자신을 찾아야 하고 당신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서진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엔 장미령의 협박도 소용없었다. 도윤 씨는 회사에 계속 다니실 거예요. 저만 나갈 거고요. 장미령은 비웃었다. 부부가 따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우린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살았으니까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서진이 장미령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회사를 나온 서진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도윤과의 신혼집을 나와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짐을 풀며 서진은 오랜만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었다. 첫날 밤 서진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 라면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자유의 맛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작은 독립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출판사는 아니었지만 책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서점 주인 김소희는 50대 여성으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진 씨, 큰 출판사에서 일하셨다며? 여기는 월급도 적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요. 김소희는 서진의 사연을 조금씩 들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서진 씨, 인생은 길어요. 잠깐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쉬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서점에서 일하며 서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책을 좋아하는 대학생, 은퇴 후 시간을 보내러 오는 노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젊은 엄마. 그들과 대화하며 서진은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갔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윤이 서점을 찾아왔다. 서진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나 어머니한테 말했어. 이제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부 일에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화내셨어. 근데 나도 이번엔 안 물러섰어. 내가 너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진심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다시 당신과 살 준비요. 저 아직 제 자신을 다 찾지 못했어요. 도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할 건 나야. 도윤이 돌아간 후 서진은 책장 정리를 하며 생각했다. 도윤을 사랑했나? 아직도 사랑하나?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달째 서진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사 에디터였던 여자가 시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글을 쓰며 서진은 울었고 웃었고 화냈고 치유됐다. 3달째 서진은 그 글을 한 문예지에 투고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편집자가 전화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서진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넉 달째 장미령이 서점에 나타났다. 서진 씨,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어머님, 여긴 제 일터예요. 나가주세요. 내가 회사를 나가서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건 도윤 씨가 감당할 문제예요. 감히 이 버릇없는. 김소희가 나섰다.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장미령은 김소희를 노려봤다. 당신은 누군데? 이 서점 주인이요. 그리고 서진 씨는 저희 직원이고요. 나가주세요. 장미령은 분노로 떨었지만 결국 돌아갔다. 서진은 김소희에게 고마워했다. 사장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네. 힘들었겠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요. 5달째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서진의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작은 출판사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한서진 작가님,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작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서진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한서진이라는 한 사람의 작가. 책이 출간됐을 때 서진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헌정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다시 자신을 찾은 나 자신에게.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SNS에서 여성들이 서진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게 내 이야기 같아요. 울면서 읽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이소율 작가가 서점을 찾아왔다. 편집자님. 아니, 작가님. 소율 씨. 2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이소율이 말했다. 작가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네요. 원망할 이유가 없죠. 소율 씨 책이 성공한 건 소율 씨 실력이에요. 작가님 덕분이에요. 작가님이 처음 제 원고를 믿어주셨으니까. 2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소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가님, 남편분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먼저 행복해져야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6달째 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진의 책을 들고. 서진아, 책 읽었어. 그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알았어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리고 변하고 싶어.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다. 눈빛이, 태도가, 말투가. 도윤 씨, 회사는요? 그만뒀어. 서진이 놀라 물었다. 뭐라고요? 어머니한테 말했어.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못 살겠다고. 나도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화내셨지. 의절하겠다고도 하셨어. 근데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어머니와 맞섰다. 지금 뭐 하세요?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 작지만 내 이름으로. 그리고 어른보호소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왜요? 내 책 읽고 깨달았어. 나도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걸. 그래서 내가 가진 특권을 돌려주고 싶어. 서진은 울었다. 도윤도 함께 울었다. 서진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 이번엔 제대로 된 관계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요. 응.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1년 후, 서진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이번엔 자신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엮은 에세이집이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소율도 김소희도 서점의 단골 손님들도. 그리고 도윤도 왔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장미령과는 거리를 뒀다. 명절에만 짧게 인사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출판 기념회에서 서진은 말했다. 제 인생은 제 이름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두려웠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진짜 한서진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서진은 웃었다. 결혼 반지는 아직 서진의 손가락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지의 의미는 달랐다. 족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기로 한 약속의 상징이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